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매튜쌤의 영어 수업의 매튜쌤입니다. 오늘은 수능 지문을 3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수능 고3 모의고사 지문, 실제로 나왔던 지문들을 3개를 가져왔고, 수능 지문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원어민들도 어려워하는 우리 한국의 수능 영어 지문입니다. 이 지문들을 쌤이 대치동에서 14년 정도 아이들 이제 가르치면서 굉장히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지문들, 복잡한 구조의 지문들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줄까를 연구도 좀 많이 하고, 그 과정에서 좀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좀 공유를 하고자 이번 수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쌤이 오늘은 총 3개의 지문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3개의 지문들의 구조와 형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은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빈칸 추론 문제죠. 그리고 3번은 주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왜 비슷하냐면 오늘은 접속사를 중심으로 좀 풀어나갈 텐데, 접속사 보시면 어떤 패턴이냐면요. 문장 중반에 for example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similarly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패턴으로 문장 중간에 for example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likewise가 나왔죠. 그리고 3번 보시면 문장 중반에 for example이 나오고 likewise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뭘 이야기하려는 거냐? similarly는요, 일단 의미가 likewise와 똑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similarly 유사하게도 뭐 likewise 비슷하게도 같은 의미거든요. 둘이 바꿔 쓸 수도 있는 접속 부사고요. 자, 일단 의미는 그렇고, 자, 그러면 언제 쓰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추가적인 예시를 언급할 때. 그 무슨 말이야? 예를 하나 들었어. 주장을 피력하려고 예를 하나 드렸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글을 읽는 사람이 정확한 이해가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야, 너 잘 모르겠지. 내가 예를 하나 더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가 similarly 또는 likewise라는 거죠. 이거 likewise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내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너 아직 잘 모르겠지? 이거 갖다가는 하나 더 들어줄게. 자, 요거예요. 하나 들었는데 잘 모르겠지? 하나 더 들어. 요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역으로 이용할 수가 있냐면, 글의 흐름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런 글의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likewise나 similarly가 보이면 앞에 for example이 있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앞으로 likewise나 similarly가 나왔을 때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어떻게 역으로 이용을 하느냐. 수능 지문 굉장히 길잖아요. 우리 고3 지문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고3 지문이 이렇게 긴데, 대부분의 고3 학생들이 이걸 다 읽고 풀어. 아, 그래, 확실해. 이건 몇 번이 답이야. 그리고 쭉 다 읽고 푸는데, 수능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죠?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최소한으로 시간을 써야 됩니다. 최소한으로 시간을 쓰기 위해서는 쳐낼 부분을 쳐내고, 읽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읽지 않아도 되고, 뭐 그런 부분을 가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읽었는데, 여기를 읽고 막연하게 주제가 뭔지 알 것 같아. 좀 더 읽어볼까? 읽어봤는데 이걸 다 읽고 여기서 주제를 확실하게 잡았어.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뭐하러 읽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주제가 이미 확실하게 나왔다면. 아니면 여기까지 읽고 한 줄 정도 읽어봤는데 for example에 이거 왠지 정말 막 무슨 양자역학 막 나오고 정말 너무 어려워갖고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바로 여기로 건너뛰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읽다가 여기 다 읽고 여기 읽다가 잘 모르겠어. 그럼 여기로 건너뛰어서 둘 중에 하나는 이해가 될 거예요, 보통. 그래서 내가 잘 이해가 되는 그 예시를 가지고 주제를 유추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어떤 공통분모,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랑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에 공통분모가 주제가 되니까 너가 이 둘의 공통분모를 잘 찾았니? 라고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글이 이 지문이 어떤 지문일지 우리가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읽죠. 보통 수능 지문들은 우리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지문들이 나오니까 물론 이제 연계가 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읽어 나가시다가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서 주제가를 잡았어. 한 이쯤에 잡았어. 그러면 뒤에는 버리는 연습. 1차적으로 그거 하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여기서의 이 논리와 여기서의 이 논리가 연결되는 논리가 아니라 개별 논리인 경우가 많다는 거를 미리 좀 알고 들어가시면 수능 지문들을 공략하시기 훨씬 편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같이 문제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고요. 첫 문장에 밑줄이 있네요. 첫 문장에 밑줄이 있으면 거의 한 99%가 주제문입니다. 첫 문장이요. Scaling up from the small to the large 까지가 일단 주어인 것 같아요. 보니까 모양이. 근데 문제가 생겼어. 스케일이란 단어를 내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제문인데도 최대한 유추해야 되죠. 작은 것에서부터 일단 from to be는 알잖아. 작은 것에서부터 to the large 큰 것으로 up, scale up. 스케일은 원래 규모, 크기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규모가 올라가는 것은 정도로 대충 의역하시면 돼요. 비슷하게. 이게 이제 정확한 해석이긴 하지만 is often accompanied by an evolution. be accompanied by 모르면 큰일 납니다. be accompanied by 무엇에 의해서 수반되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by an evolution 진화에 의해서 수반됩니다. from simplicity to complexity 단순함에서부터 from A to B 또 나왔네. 단순함에서부터 to complexity 복잡함으로 의 진화가 종종 수반됩니다. while 다음에 밑줄이 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고민이 하나 드는 거예요. 자, 이 while이 뭐뭐 동안이란 뜻도 있고 뭐뭐하는 한편 뭐뭐하는 반면이란 뜻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죠. 선택지 한번 봅시다. 선택지를 봤는데 선택지가 다 ing야. 주어 동사가 아니라 그냥 ing야. 동사 부분이 없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아니라 ing니까 얘 분사구문,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이구나. 자, 그럴 때는요. while은 무조건 뭐뭐하는 동안이에요. 물론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while절이 분사구문으로 못 만드는 건 아니지만 while 다음에 ing가 나왔을 때는 거의 한 90% 이상이 뭐뭐하는 동안으로 해석이 돼. 아시겠죠? While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듣는 동안 이지 음악을 듣긴 했지만 이렇게 해석하지 않거든요. while 다음에 ing는 무조건 뭐뭐하는 동안이다. 그것도 하나 챙겨가시고요. 그럼 여기서 while의 의미가 정해졌으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걸로 점점 올라가는 것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점점 올라가는 것은 종종 수반된다. 진화가 단순함에서부터 복잡함으로 의 진화를 수반한다. 뭐뭐 하는 동안 요걸 이제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규모가 커지게 되면 단순함에서 복잡함. 그치. 작은 건 좀 단순하고 큰 건 복잡하지. 뭐하면서 동안이라 그랬죠? 뭐함과 동시에 이걸 이제 예제를 통해 찾아내란 이야기인데 이것은 친숙합니다. 공학과 경제학, 회사, 도시, 유기체 아마도 가장 극적으로 진화론적인 과정에서 가장 친숙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예가 두 개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추가적인 예시라 그랬죠. 얘가 두 개나 나온 지문에서는 이런 변두리 예는 없어요. 이런 데는 없어요. 주제가 무조건 여기 읽거나 여기 읽어야 돼. 무조건이야. 아니면 둘 다 취합을 하거나 읽어서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skyscraper 이 단어도 모르시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고3이라면 마천루 고층 빌딩이라 그러죠. 높은 빌딩을 skyscraper라고 부르고요. In a large city 큰 도시에서의 고층 빌딩은 is a significantly more complex object 상당히 더 복잡한 물체입니다. than a modest family dwelling
마리스트는 겸손한이라는 뜻도 있고 약간 좀 뭐 적절한, 부족한 뭐 이런 뜻도 있죠. 적당한, 적당한, 약간 초라한 가족 주택보다 dwelling 앞에 어가 붙었으니까 얘는 이제 실존하는 명사인 거죠. 실체가 있는 명사. 주택, 집이란 뜻입니다. 약간 좀 이렇게 누추하게 생긴 소박하다고 해야 될까? 소박한 가족용 주택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물입니다.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와 얘를 비교하는 거죠. 그럼 large가 여기서 말하는 skyscraper고 the small이 집이겠죠. But the underlying principles, 저변에 깔려 있는, 기저에 깔린이란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이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Principles, 원리, 원칙 of construction and design, 건축과 디자인의 기본이 되는 이런 원리, 원칙들, 뭘 포함해서 questions of mechanics, 공학의 문제들이나 energy and information distribution, 에너지와 정보의 분배, 그리고 size of electrical outlets, 전기 아웃렛 하면 뭐예요? 콘센트라 그러죠. 전기 콘센트를 영어로 outlets라 부릅니다. electrical outlets. 전기 콘센트의 사이즈나 water faucets, 수도꼭지, telephones, laptops, doors, etc. 이 모든 것들이 all remain approximately the same independent, the same, remain the same 하고 끝났고 independent of는 무엇무엇과 관련 없이요. 무엇무엇과는 독립적으로 the size of the building, 빌딩의 사이즈와는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같은 상태로 유지된다. 요거죠.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주제 나오나요? 작은 집과 큰 빌딩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작은 집과 큰 빌딩, 근데 작은 집과 큰 빌딩으로 갈 때 지금 같은 게 있다 그랬잖아. 뭐가 같다 그랬어? 이런 것들 다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주거라든지 사무실 공간, 사무 공간에서 그 공간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they remain all the same. 모두 같다. 건물의 크기가 크든 작든 같다. 자, 쌤은요, 문제를 풀 때 이쯤 보고 좀 감이 오면 야, 크든 작든 같다. 감이 오면 선택지를 한번 봅니다. 선택지를 보고 답이 나왔다. 그럼 걔를 체크하고 얘는 여과 없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직 수능 아니잖아요. 시간 많이 있으니까 어디를 읽어야 되고 어디를 읽지 말아야 되고 내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확실하게 주제가 나오는지 이것들을 연습하는 시간이잖아. 그래서 답을 골라보는 겁니다. Maintaining basic elements unchanged or conserved. 기본적인 요소들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거나 보존된 상태로 유지하면서 유지하는 동안, 유지함과 동시에 이거 1번부터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빈칸 추론의 답이 1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 있잖아. 그럴 때는 선택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돼. Optimizing 최적화하다.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한다. 그런 얘기 안 나왔죠.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게 Remain approximately the same.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안에 갖춰져야 될 설비들은 기본적으로 같다. 그 얘기니까 Optimizing 아니죠. Assigning 할당하다. 새로운 기능을 기존에 존재하는 구성 성분들이 아니죠. 통합하다. Foreign items, 외부의 아이템 아니죠. 같다라 그랬으니까. Accelerating 가속화하다. Elimination of useless parts, 쓸모없는 부분들의 제거를 가속화하다. 얘도 아니죠. 이건 답이 너무 자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질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evelopmental control that children with certain serious medical problems can exert over their physical activity is relevant to 밑줄. 아까 밑줄이 첫 번째 문장에 쓰면 뭐라 그랬죠? 주제라 그랬죠? 주제문인데 어때요 주제문이? 길고 복잡하고 해석도 안 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죠? 첫 번째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버려야 돼요. 버리거나 나중에 풀거나. 첫 문장에서 막혀버리면 아예 구조조차 파악이 안 되거나 뭔 소리인지 정말 감이 안 온다. 대충밖에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푸시는 게 좋습니다. 풀긴 풀란 이야기야. 완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Developmental control, that's 뒤에 대신 뭘까? 궁금해하죠. 뒤에가 완전하면 접속사일 거고 불완전하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겠죠. 근데 뒤에 뭐가 비어있냐면 여기 비어있네. exert 뒤에. 이거 지금 비어있으니까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이렇게 대걸어 치시고 여기까지겠네요. 주어는 developmental control. 주어 is가 동사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일단 이 문장을 해석을 하시려면 이 표현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exert, control or influence over something. 이거 좀 적어볼까요? exert, influence over 또는 control. 얘는 뭐뭐에 대해서 영향력을 또는 통제력을 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영향력이나 통제력을 행사하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아이들 with certain serious medical problems. 의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여기는. 특정한 심각한 의학적 문제가 있는 아이들. 그러면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빨리 그리셔야 돼요. 그 상황을. 뭐 심장병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안 됐긴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을 해. 그런 심각한 의학적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영향력 행사의 목적 없죠 지금? 행사할 수 있는 뭐에 대해서 그들의 신체적 활동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나 영향력, 통제력을 행사합니다. 행사할 수 있는 발달상의 통제권은 관련이 있다 밑줄과. 뭔 소린지 이해 안 되는 거 알아요. 알지만 최대한 상상해서 정리를 해놔야 돼. 특정한 아픈 애들이 그들의 활동에 관해서 갖고 있는 통제권. 아픈 애들은 통제권이 있어 없어? 침대에만 누워있으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발달상의 통제권은 뭐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기껏해야 뭐밖에 없다.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와 관련이 있다. 이런 거예요. 아이들입니다. 일단 아이들이 행사할 수 있는 통제권, 환경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통제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예요. 공통분모를 찾아내거나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답이 나오면 선택지 고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n infant in a crib은 이제 구유, 아기 침대 이런 뜻이죠. and a cognitively intact 14-year-old 인지적으로 정상적인 14세짜리 어가 붙어 있으니까 14세가 명사입니다. 여기 얘가 명사가 아니니까 인지적으로 정상적인 14세짜리 와 infant 유아죠. 유아 애기. 그러니까 얘하고 비교를 할 건가 봐. confined to bed 침대에만 이제 가둬져 있는 due to illness 뭐 때문에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이 둘은 둘 다까지가 일단 주어네요. 이 둘은 둘 다 이 앞에 나왔던 아이와 infant와 14-year-old 그 child는 may both be relatively inactive. 이 둘 다 상대적으로 활동이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다. 비활동적인 움직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The adolescent can however 하지만 뭐 뜻이죠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이거? 청소년. 그 청소년 어떤 청소년이야? 얘야. 얘밖에 없잖아. 그럼 14살짜리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연결해 놓고 가야 돼요. 이 14살짜리는 하지만 can be expected 예상될 수 있습니다. 뭐 한 것으로 have more awareness 더 많은 인지력을 갖고 있다고 of and control 더 많은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여기서 have more awareness and control 두 개의 병렬입니다. over 뭐에 대해서 통제력이나
인지력, 영향력은 뒤에 over를 쓰죠. 뭐뭐에 대한 통제력 이야기할 때 movements 움직임 such as rolling over 몸을 뒤집기와 같은 움직임에 대한 통제력을 더 갖고 있다. That might dislodge 뒷부분에 이제 어휘로 나오는데 뭐 떨어뜨리다, 뭐 떼어내다 이런 뜻이죠. Or otherwise 떼어낼 수 있는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impair the functioning of a medical device 의료 장비의 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손상시키다죠. such as 뭐와 같은 breathing tube or feeding tube 숨 쉴 때 사용하는 그 호흡관이나 아니면 뭐 약간 후두나 인두 다친 친구들은 목을 이제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그 섭식관 음식을 넣어주는 관을 이제 삽입하기도 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렇지 않으면 손상시킬 수 있는 떼어내지 않으면 손상시킬 수 있는 or otherwise 이게 하나의 표현이에요. 뭐뭐 할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떼어내야 되는 거야. 이거 안 하면 or otherwise 이게 그냥 하나의 표현입니다. or otherwise가 뭐뭐 하지 않으면 손상시킬 수 있는 이거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누워서 the adolescent가 누워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이거 숨 쉬는 관 떼어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귀가 고장나는데 아니면 내가 위험해지는데 이렇게 판단을 스스로 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다가 요지인 것 같죠. 근데 뭘 떼어냈니? The medical device를 떼어낼 수 있을 정도의 통제력은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보죠. infant는 할 수 있을까요? infant가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호흡관을 목에 끼고 있는데 응애 하다가 막 내가 떼어내. 가능할까? 지금 여기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없지만 이 아이가 할 수 있다라고 나왔죠. 자, 이쯤에서 선택지 한번 보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아이들이에요. children이 14-year-old입니다. 유아는 아니잖아. 얘가 심각한 문제 갖고 있죠. 지금 침대에 누워 있어. 어떤 영향력 갖고 있다 그랬어? 의료기기 떼어낼 수 있다 그랬죠. 뭐와 관련 있다? 자신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의료기기가 들어가는 선택지를 고르셔야 주제가 설명하고 있는 그 핵심 단어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단어는 그쵸, device죠. 얘를 보고 굉장히 유력한 겁니다. 하고 1번을 고르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불안하다. 좀 확실하지 않은데? 그런 친구들은 두 번째 그 사례까지 읽으시면 되는 건데 두 번째 사례를 보니까 유사하게도 다른 사례를 들자면 5살짜리하고 25살짜리하고 여기까지만 딱 봐도 비슷한 얘기 할 것 같지 않니? 얘는 못하는데 얘는 의료기기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죠? 좀 더 읽어볼까요? Had a cardiac pacemaker. 요겁니다. 요거. 심장박동기. 요거를 달고 있는 medical device. 요 같은 거잖아요. 이거를 또 얘는 통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뻔해. 뒤 안 읽어도 돼. 그래서 답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계속 장비 얘기하고 있으니까 device safety를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구나.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뒷부분부터 이렇게 많은 부분 읽지 않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지문 패턴 3번은 시간 관계상 시간이 아니라 이거 열심히 해도 너무 길면 안 듣더라고. 요 문장, 요 지문에 이런 패턴이 있어요. similarly나 likewise를 던지기 전에 앞에 for example 이렇게 깐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이런 지문의 패턴을 쌤이 고3, 모의고사 지문들 중에서 뽑아서 가져왔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은 문제 푸시다가 만날 겁니다. 그러면 쌤이 오늘 알려드렸던 어떤 그 태도로 지문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를 봐야 되는지, 어디까지 해석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잘 적용을 하셔서 실전에서 적용을 할 수 있을 만큼 의식을 하고 계셔야 이게 내게 되거든요. 이 동의어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이 지문은요. 이 영상의 그 하단 설명 부분 보시면 쌤이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PDF 파일을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거 다운받으셔서 한번 직접 먼저 풀어보시고 쌤이 지문 설명하면서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 세 번째 지문도
한번 스스로 공부하면서 실력을 향상시키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